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신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삭발을 하신 모습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전남의 의대 신설이 그만큼 필요하다, 이걸 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날 정부에서 의사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전인 18일 날 삭발을 해서 우리 전남의 의료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전남의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만 잘랐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온몸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전남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이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전남의 경우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1.75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2.1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65세 된 이상 인구가 25.4%로 전국 평균 17.8%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결국은 인구가 나이가 들은 분들이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의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전남 도민들은 1년에 70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의사 숫자가 적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주권의 의사 선생님들이 배출이 되면은 이분들이 전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20%에 불과합니다. 전남의 의료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다. 단적인 이제 그거 아닙니까? 17개 광역 시도 중에 전남만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네. 또 전남권 의대 설립을 놓고 또 목포, 또 순천의 경쟁이 또 내부적으로는 좀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도 입지 단일화 필요성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전남은 동부 서부의 의료 수요가 좀 다릅니다. 서부 지역은 도서권 중심으로 인해서 접근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동부는 아시는 것처럼 여수 산당과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산재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두 지역이 지금 의료 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국립대학이 양쪽에 순천대, 목포대가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선의의 경쟁이 좀 과열됐죠. 그래서 저도 고심 끝에 찾아낸 방안이 전남의 의과대학 면허를 하나만 가져오면은 목포, 순천에 캠퍼스를 각각 설치를 하자. 하나의 단일 의과대학에 두 개의 캠퍼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 목포 쪽에서는 금방 동의를 안 하다가 나중에 지금 목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포의 우리 국회의원님도 하나 또 따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 여야도 이 지역 의사제 등 또 전남의 어떤 이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18일 날 삭발을 하고 우리 원내대표께 이제 건의를 드린 내용이, 정부에서는 의사정원 확대 방침만 발표를 해주면은 강론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여야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정부 발표가 우리 전남 사람 입장에 보면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26일 날 정부 두 번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지역의 의대는 멀리 검토를 한다는 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여력이 있는데 증원하겠다. 그 후에 나머지는 26년부터 투자 수요 등을 검토하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전남 사람들은 그 사이에 또 얼마나 이 힘든 상황입니까? 의협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정부도 의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부분은 정부가
설득을 하고. 관철을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할 수 긍정적으로 있는 것들. 현실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이야기, 네. 지역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순천 해룡문을 떼어내서 이 광양, 곡성, 구례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네, 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네. 이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떻게 또 이제 대응해 가실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헌재 직접 갔었습니다. 네. 근데 판결문을 결정문을 받아본 순간 우선 결론도 실망스럽지만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두 가지가 저도 30년 네, 그렇습니다. 이 검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뭐냐? 해룡면의 생활 환경이 구례, 광양, 곡성과 차이 난다고 현저하게 볼 수 없다. 이런 네. 이상한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기본 원칙이 단일 자치단체를 분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 순천, 춘천, 화성을 네. 반으로 쪼개버렸거든요. 예외 조항이 있죠. 근데 이 예외 조항이 기본 원칙과 충돌된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법이 충돌되는 건 맞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조화로운 법 해석에 의해서 해결 가능한다. 참, 제가 일반 분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요. 납득을 못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 헌재 스스로도 법이 충돌된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